네. 저는 그 위펀딩에서 일하고 있는 임효묵이라고 하고요. 발표 전에 잠깐 저희 배경 설명 짧게 하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 아시아 신탁이라고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거기 아시아 신탁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공동 창업을 해서 조금 지역 활성화 관련된 일들, 공간 비즈니스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렇게 한 7, 8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위펀딩에 다시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 했던 일과 좀 관련됐던 일들을 지금 사업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프롭테크 포럼 주제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기술 기반 라이프스타일 산업 관련된 어떤 창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을 위한 펀딩으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아예 배제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개념은 사실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단어 자체의 쓰임이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많이 이제 사그라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5, 6년, 5년, 한 10년 전, 2015년 이때부터 해서 와디즈라든지 아니면 P2P 대출 관련해서 부동산 쪽은 테라펀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때 한창 이렇게 활성화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뭔가 정책 관련돼서 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2020년에 뭔가 발전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 침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만들었던 발전 방안들이 아직도 진행형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 기업이나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넓혀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제도적으로 아직은 좀 멀었지만은 이제 계속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측면이 있는 거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또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크라우드 펀딩,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일반 개인이나 대중들한테 펀딩을 받는 방식,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게 시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유형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위펀딩은 지금 이제 대출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후원형이나 기부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네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권형, 대출형은 좀 그래도 좀 큰 돈, 그 안에서도 좀 큰 돈이고, 후원형이나 기부형은 사실 판매에 대한 거나 기부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금 조달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대출형이 이제 수익형이고, 이제 후원형, 기부형은 이제 비수익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출형이 이제 P2P 대출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23년에 또 이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업력별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활용을 하냐라고 봤을 때 50% 이상 이제 3년 이내,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도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 중심으로 3억 미만이 이제 한 5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의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을 주로 취급하냐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PF 대출이나 담보대출 중심으로 많이 했고, 이게 주요 취급 현황이기 때문에 한 플랫폼 회사가 하나의 유형만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두세 가지씩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심이 됐던 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지금은 이제 위펀딩도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PF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품 수나 이런 것들은 투자 횟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단순히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마케팅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유통 채널에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또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펀딩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에서의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펀딩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일반 소비자들과 다르게 조금 더 충성 고객, 충성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초기에 이제 좀 덜 알려졌을 때 브랜드 인지도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상품이나 뭐 이런 기업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어떤 이제 그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반응을 볼 수 있는 고객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이제 들면 오른쪽에 이제 그 위펀딩이 했던 건 아니고 비플러스라는 처음에는 이제 소셜 임팩트 투자를 하는 P2P 대출을 하는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로컬 스티치 얼마 전에 이제 그 SKDND에 인수된 로컬 스티치라는 그 코리빙 코워킹 뭐 이런 공간 운영하는 회사와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사례입니다. 이 로컬 스티치 안에도 이제 그 상업 공간 안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펀딩을 하게 해서 홍보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자금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상품으로 펀딩을 했던 사례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위펀딩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쨌든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년 사이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용어 자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움츠러들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증권형 펀딩을 봤을 때도 2019년 2019년에 이제 거의 240억 정도, 그 정도 이제 발행 금액이 있었던 건데. 23년에 보면은 이제 거의 800억 정도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는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인 것도 있지만은 여러 규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의 좀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이 초기에 관심은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빌드 커뮤니티 펀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탁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비플러스라는 플랫폼 통해 가지고 펀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좀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뭐 책방 꽃집 뭐 이런 것도 운영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펀딩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펀딩을 받자. 우리 고객한테 펀딩을 받고 그리고 그 리워드를 고객한테 주자. 이자도 고객한테 주자. 은행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한테 이자 주지 말고 우리 손님한테 우리 고객한테 이자를 주고 그 혜택을 주면은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인플루언서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홍보비 자체를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준다는 개념으로 펀딩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커뮤니티 펀딩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은행 이자보다는 항상 더 높은 수준, 근데 이제 사채보다는 좀 저렴한 중금리 대출을 보통은 많이 P2P 대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자를 아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2%까지 낮추고 그러니까 리워드를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역, 외지에 있는 분들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이자율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올 사람들만 투자해라, 이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만 투자하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때 4천만 원 정도를 해서 다 모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마 지금 중기부가 이제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상품을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마 정부에서도 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초기에 필요할 때 이 펀딩을 좀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회원사로도 이제 아까 있는 걸 봤는데, 이제 루센트 블록이나 카사 같은 경우도 이름은 이제 뭐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지만 뭐 크라우드 펀딩의 한 또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물 부동산에 대해서 어쨌든 조각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대중이 어쨌든 개인이 뭐 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 자체가 엄청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저희라고 계속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시흥에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할 때도 공간 베이스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잘 됐을 때 이게 쫓겨나야 될 걱정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속 가능성, 지속적인 확보,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그 공간을 소유하기에 위한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제 뭐 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가 나가지고 이런 것들도 단순히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까지 같이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담보를 좀 확실하게 잡아둘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전에 발표하셨던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초기일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뭐 단순히 매출액 가지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조금 결합된 그런 펀딩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배경들 속에서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업이 중기부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 지원 사업 중에서 아까 립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또 로컬 크리에이터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기부에서 이런 강한 소상공인들,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키워내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상인이나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뭐 이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권 단위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컬 상권, 뭐 로컬 브랜드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동네가 살고 그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그 상권 자체 면단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상권 지원 사업도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또 그 소상공인 안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해내 가지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립스도 있지만 립스까지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어떤 대출형 펀딩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사실 여기서 이제 비기술 기반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도시 기반으로, 지역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간을 대부분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펀딩 상품이고요. 기존에 이제 한 두 군데가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 회사 위펀딩과 펀다라는 회사가 추가로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가 이제 대출형은 이제 4군데가 하고 있고요. 또 증권형이나 이제
후원형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기업 소기업 뭐 기업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필요하다면 나도 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펀딩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펀딩 수수료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니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유형은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해당되는 그 주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펀딩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조금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지역 기반 어떤 펀딩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례를 한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월항이라는 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겨운이라고 합니다. 삼월항은 3월의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메인은 차로서 이제 차 한 잔의 풍요를 드리는 아늑한 친구집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이나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우리 동네 펀딩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목표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요. 100% 달성했습니다. 이자도 지원받았고요. 홍보비도 저희가 소량 지원받았고 또 펀딩 성공 금액도 저희가 소량 지원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마포구 서교동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삼청동으로 3층짜리 건물로 이사 오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직원도 원래는 비정규로 이제 채용하고 있다가 정규로 이제 채용하게 됐습니다.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도약되다. 개인이 하면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우리 동네 펀딩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창기름집에서 깨뽀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 유튜브에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들어서 유형별로 다 사례들이나 이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펀딩이 이제 주관 기업을 선정이 돼서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지원 사업을 올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 단골 손님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고객이랑 계속 관계를 맺고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관계를 맺어놓으면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피드백도 주고 받을 수 있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가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게로 오고 아니면 내가 제조한 어떤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상품의 공급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역할이랑 뭐 그러니까 채무자 뭐 이런 역할이 되는 거죠. 돈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장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사실 그 한도에 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액을 산정해가 필요한 만큼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뭐 엄청 높은 금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어떤 리워드 같은 거를 주는 방식으로 펀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워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되게 대출자한테 그러니까 기업한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소비자가 효용 가치로 느끼는 거는 판매가, 소비자 가격일 건데 사실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 있거든요. 뭐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만들어 판다면 나는 3,000원만 더 드리지만은 10,000원의 리워드를 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혜택이 기존의 금리 플러스 그 10,000원 상당의 어떤 그 가치 이걸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금리 이자를 되게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리워드를 조금 하는 리워드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 상품이나 뭐 이런 걸로 리워드를 주는 게 되게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됐을 때 아까 앞에서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펀딩 수수료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뭐 지역 주민 투자 비율이 뭐 30% 이상 그리고 펀딩 모집 금액의 80% 이상을 하면은 이제 성공 인센티브가 또 지원이 됩니다. 이 성공 인센티브는 최대 350만 원인데 그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홍보할 때나 아니면은 뭐 매장을 좀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단순히 그냥 펀딩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 비즈니스 그 소상공인의 비즈니스가 좀 잘 될 수 있게 상권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펀딩도 계속 진행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공간 매입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홍보도 같이 당연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상품에서 또 좋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금융보증 연계 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위에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그 P2P 대출하는 그 구조랑 똑같고요. 조금 더 추가된 게 어쨌든 기업가용 소상공인 협약 보증이라는 상품을 이 펀딩에 성공을 하면은 후속 연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어쨌든 요 펀딩 성공한 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은 일반 그 보증 한도보다 한 1.5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자체도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법인 그 신용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아마 그 한도도 움직이는 거긴 한데 단순히 뭐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펀딩을 받았다고 해서 뭐 한도가 그것만큼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펀딩을 조금 소액이라도 좀 받아놓고 그 대상이 된 다음에 협약 보증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 유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로 하는 거는 원래 해오던 방식이고 이제 상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상권 반경 1km 안에 있는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홍보 효과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같은 골목길에 같은 상권에 있는 팀들이랑 같이 하면은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옆에 있는 소상공인과 같이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상권형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로컬시티 사례에서도 보신 것처럼 거기도 5개의 소상공인이 같이 들어와서 펀딩을 진행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펀딩 절차는 이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위펀딩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위펀딩이 한 10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제 뭐 인터뷰한 거 있는데 뭐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 아니면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펀딩을 해서 누적으로 한 1,200억 정도 했고요. 근데 뭐 단순히 이제 뭐 부동산 펀딩만 하는 게 펀딩을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에서 펀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